네, 안녕하세요. 포토샵 3,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채널이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채널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널의 주요 기능은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 패널에 채널이라는 패널이 따로 있는데요. 컬러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컬러 모드가 RGB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CMYK 모드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채널에서는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색상 정보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채널에서는 선택이라든지 또 역시 마스크를 만드는 용도로 알파 채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RGB 색상이나 CMYK 색상 외에 별색이라고 하는 특수한 컬러들 있죠. 형광색, 금색, 은색, 메탈 이런 색 등을 쓸 때 또 추가로 스팟 채널을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상을 다루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채널을 이용하면은 섬세한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채널을 사용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채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RGB 컬러, 우리가 모니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 RGB 모드. 그 RGB 컬러는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를 RGB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방식으로 활용되므로 우리가 모니터 상에서 뭐 영상 작업이라든지 웹 디자인이라든지 모니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컬러는 RGB로 가시면 되고요. RGB 컬러 모드의 채널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RGB가 합쳐졌을 때의 모습,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처리됐는데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채널이 색상별로 RG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RGB 컬러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요 가운데는 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RGB는 빛의 삼원색이기 때문에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더 밝아지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교집합 컬러가 화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CMYK는 이 두 개의 레드와 블루를 합쳤을 때 마젠타 요 가운데 값과 그 다음에 블루와 그린을 합쳤을 때 요 사이언 하늘색빛 블루 컬러와 레드와 그린을 합쳤을 때 옐로우 그렇게 해서 마젠타, 옐로우, 사이언 CM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합쳤을 때 나오는 블랙 컬러를 K라고 표기를 해서 CMY 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CMY 컬러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색상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잉크로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 사용하는 컬러 모드이고요. 실제 잉크라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프린터기라든지 인쇄소에 있는 큰 잉크 컬러를 CMYK를
색상을 가지고 찍어내게 되죠. RGB 컬러 모드와 반대로 채널에 나타나는 CMYK 채널은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합쳐졌을 때 우리가 조화로운 컬러 CMYK 모드, 그 다음에 따로따로 봤을 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따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풀한 이미지 말고도 그레이스케일이 있죠. 회색 음영으로 표현되는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채널 정보를 보시면, 채널 패널을 보시면 하나의, 자, 앞서서 채널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단 하나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 무채색의 명암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맵. 비트맵 모드는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비트맵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중간 값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로만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레이색, 회색도 여러 가지 톤으로 밝은 회색, 진한 회색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명암 구분이 잘 됐는데 비트맵은 정말 블랙 아니면 화이트,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흰색과 진짜 검은색만으로 이루어진 걸 비트맵 모드라고 합니다. 자, 역시 단일 채널, 하나의 채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오톤, 비트맵 모드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한 다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톤, 블랙에서 그레이톤으로 이어지는 걸로 명암을 표현했다면 듀오톤은 거기에 색상을 더 입힐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노란빛, 브라운과 노란빛이 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듀오톤은 색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톤 채널도 역시 단일 채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을 포토샵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서 프룻이라는 이미지를 오픈합니다. 네, 그러면 뭐 과일과 이런 정물의 이미지가 자, 이 프룻을 가지고 우리 컬러 모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오픈한 프룻 이미지는 제목 바에서 알 수 있듯이 RGB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이미지 안에 이제 모드가 있죠. 거기에 모드 안을 보셔도 RGB 컬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채널 정보를, 오늘 채널을 공부할 거니까 채널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패널에 채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채널 탭이 있네요.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우측에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 메뉴 윈도우 안에 이렇게 채널을 클릭하시면 우측에서 띄울 수 있죠. 네. 이렇게 경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측 패널에서 채널을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RGB 모드이기 때문에 RGB 합쳐졌을 때 모습으로 보고 있고 각각 레드, 제가 하나씩 찍어 볼게요. 그린, 블루에 또 단일 채널들도 이렇게 찍으면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레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레드 채널을 선택했더니 우리 여기 거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레드 정보에서는 굉장히 하얀색, 밝은 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RGB 모드에서는 밝은 색일수록 레드 값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이 연할수록 지금 레드 채널이니까 레드 색상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쳐졌을 때 보시면 다시 이쪽 RGB 부분을 찍어주시면 전체 색상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CMYK로 바꿔볼게요. 상단 메뉴 이미지 모드의 CMYK. 네, 그냥 OK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오른쪽 채널 정보가 바뀌었죠? CMYK고 아래에 각각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이렇게 4개의 채널이 합쳐져서 CMYK 채널, CMYK 모드이고요. 자, 이번에는 마젠타 채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석류라든지 붉은기가 강했던 과일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옐로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옐로우 역시 굉장히 진하게 과일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같이 CMYK 모드에서는 진할수록, 색이 진할수록 그 해당 채널의 색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GB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젠타, 옐로우 보시면 굉장히 과일 부분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조금 어두운 색이어서 테이블이라든지 벽지에 이런 나무가지들은 블랙 정보가, 블랙 색상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CMYK 모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죠? 왼쪽 이런 테이블 위나 가지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블랙 부분 역시 색이 어둡게, 진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서는 각각의 색상 분포, 색상의 채널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CMYK로도 바꿔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 회색빛의 그레이스케일로 회색 음영으로 바뀌면서 채널 정보에서도 하나의 아까는 따로따로 여러 채널이 정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직 그레이 하나의 채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채색 계열의 하지만 음영의 하지만 명암은 있는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다음에는 아까 PPT에서 본 것처럼 비트맵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 Z 해볼게요. CMYK 모드일 때 다시 한번 모드에 들어가 보면 비트맵이라든지 그 아래 있는 듀오톤이 선택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레이스케일을 먼저 선택해서 회색 음영으로 바꾼 다음에 상단 메뉴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비트맵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비트맵은 뭐라고 했죠? 네, 요거 일단 뭐 그대로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OK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말 블랙 앤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예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확대했더니 이렇게 픽셀들이 보이면과 동시에 블랙과 화이트 값만으로 이렇게 전체 이미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중간 값들 여러 가지 회색 컬러가 있지만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비트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여러분 차이 아시겠죠? 요거가 비트맵과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훨씬 부드럽죠? 이게 점이 작아서 형태적인 게 다 표현은 되지만 아까 학대에서 본 것과 같이 정말 블랙과 화이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이렇게 점묘법처럼 점들이 보이시죠?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되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상단 메뉴 이미지의 모드에 듀오톤 이렇게 이런 옵션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자, 지금 타입을 보니까 모노톤이에요. 블랙으로 이루어진 모노톤인데 제가 잉크 1을 모노톤 블랙으로 그냥 두시고 타입을 듀오톤으로 여기에서 내림 단추를 눌러서 듀오톤으로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잉크 2가 생겼죠. 여기 컬러 부분을 클릭하시면 색상을 피커창이 열리면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찍을 때마다 뒤에 이미지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붉은 컬러, 그 다음에 뭐 블루 컬러, 네, 그린 계열 이런 식으로 바뀌죠. 회색 음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색을 한 겹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로판지를 한 겹 대는 것처럼 한 톤을 여러분이 원하는 지정하는 컬러를 한 겹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듀오톤이다. 왜냐면 제가 블루 계열로 오케이를 해볼게요. 검은색 모노톤 플러스 블루 톤이기 때문에 두 가지여서 듀오톤. 네, 여기는 이제 이름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면 그냥 B, 블루 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뭐 임의로 뭐 어떠한 타이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로 저는 표기를 하고 오케이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 또 회색 음영과는 또 다르죠. 하나의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분 그 사진 톤을 이런 듀오톤으로 표현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컬러 모드에서 그레이스케일 만든 후 듀오톤 선택해서 원하는 컬러 입혀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채널 정보는 똑같이 하나의 단일 채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듀오톤이라고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RGB 모드, CMYK 모드,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비트맵, 듀오톤 한번 직접 바꾸어 보았고요. 네, 요거는 뭐 저장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알파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파 채널은 기존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채널에는 색상 정보가 담겨져 있었죠. 그 외에 임의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채널을 알파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선택을 한다든지 뭐 마스크 영역을 저장한다든지 합성하는 목적으로 알파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01 알파 합성 JPG 이미지를 오픈을 하시고요. 채널 정보를 보겠습니다. RGB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RGB 모드이므로 세 가지 단일 채널이 또 역시 세 가지 채널이 있고요. 자, RGB 모드로 선택을 하면 모두가 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이미지 컬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알파 채널은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채널 패널 우측을 꼭 누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뉴 채널, 네, 맨 위에 있는 뉴 채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알파1, 물론 이름은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파 채널을 생성할 때는 채널 패널에서 우측에 단추를 눌러서 알파 채널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에어리어랑 뭐 여기 컬러 그대로 그냥 두시고 OK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거기엔 알파1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 땐 이렇게 알파1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지금 눈은 감겨져 있는 상태인데 RGB 쪽을 RGB 채널 패널에서 RGB 쪽을 한번 찍었다가 아래에 있는 알파 채널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른 게 자동으로 눈이 감겨지고 이 알파 1만 활성화, 눈을 킨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추가로 눈을 감기고 수동으로 작업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알파 1만 보일 수 있게 다른 거 다 눈을 가리고 얘만 활성화되도록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름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툴박스에서 툴박스에서 정경색이 화이트, 배경이 블랙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지 컬러 한번 확인하시고 상단 메뉴 필터에 효과, 구름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필터 안에 렌더 안에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에 이런 구름과 같은 느낌의 필터가 있는데요. 나는 너무 블랙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필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클라우드 있죠. 바로 직전에 내가 선택한 효과가 맨 위에 이렇게 있어요. 바로 직전에 선택한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구름 모양이 나오죠. 계속. 그래서 적당히 블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선택되었을 때 너무 하얀색만 있거나 너무 블랙만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블랙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그죠? 아까보다 블랙 덩어리가 더 많죠? 네.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상단 메뉴 셀렉에 가면 상단 메뉴 셀렉에 가시면 로드 셀렉션 로드 셀렉션이 있습니다. 자, 알파 1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선택 불러오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단 메뉴 셀렉의 로드 셀렉션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1, 채널 알파 1으로 선택되어 있지만 확인하시고 OK. 자, 그러면 뭐가 선택된 것 같으세요? 흰색 영역이 이렇게 선택됐어요. 물론 이게 경계가 뚜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얼추 흰색 부분의 영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에서 구름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로드 셀렉션을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RGB 컬러로 다시 선택을 해봅시다. 채널 정보에서 RGB 컬러 클릭하시면 알파는 반대로 눈이 감겨지고 원래 이미지 모드로 RGB 모드로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레이어 안으로 넣을게요.
같은 탭에 패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 레이어를 클릭해서 자, 지금 선택 정보는 그대로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눌러서 레이어 1을 만드시고요. 이 선택 영역에 제가 흰색을, 화이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포그라운드 흰색으로 툴박스에서 만들어주고 레이어 1에서 Alt 딜리트 단축키죠. 네, Alt 딜리트 눌렀어요. 레이어 1에 흰색 컬러를 선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만 들어갔는데 제가 선택을 잠깐 해지해 볼게요. 네, 어떻게 들어갔나요? 자, 제가 백그라운드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 구름의 영역, 굉장히 애매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영역을 그 정보를 아주 외곽이 구름의 그 소프트한 부드럽게 퍼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 영역 그대로의 흰색만 채워 넣었을 뿐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이 채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작업, 선택, 섬세한 선택 또는 자연스러운 선택을 할 때 이런 알파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개 낀 듯한 그런 거리의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는 툴박스의 펜툴을 이용한다든지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형태는 정확하게 따면 되는 거지만 사실 구름이라든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의 선택은 굉장히 또 반대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거나 선택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이 채널에서 알파 채널을 바로 이용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작업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채널에 자, 레이어 1은 눈을 이렇게 잠시 감기고요. 비활성화 시키고 채널 정보로 다시 와서 네, 채널에서 다시 새로운 또 알파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패널에 우측 버튼 누르시면 우측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뉴 채널을 선택하시고 자, 아까 만든 알파 1이 있으니까 알파 2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그대로 세팅 값 확인하시고 따로 만질 거 없이 OK를 할게요. 그러면 역시 블랙의 알파 2가 생성이 됐고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RGB 다시 한번 찍으셨다가 알파 2를 선택을 하시면 다른 거 눈이 다 감겨 있는지 확인하시고 알파 2만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원형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구름 모양이 아닌 조금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레디언트 툴 선택하시고요. 자, 그레디언트 툴 선택하시면 상단 옵션 확인하셔야 되죠. 또 원형, 직선 말고 수직, 수평 말고 원형으로 된 그레디언트를 선택하시고 자, 컬러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두시고 대신 두 개를 스위치 이렇게 바꿔주세요. 포그라운드가 흰색, 백그라운드가 검은색. 네,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선택하시고 원형으로 퍼지는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포그라운드가 흰색이 되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이 되게 선택을 하시고요. 화면으로 와서 대략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위에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옆으로든
네, 한쪽 방향으로 Shift 키를 누를까요? 눌러서 한 요 정도 되는 길이로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마우스에서 요 정도 되는 길이로 길이쯤에서 손을 뗍니다. 네,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은 이런 원형의 그라데이션이 되죠.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해서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보다 선이 길기 때문에 그 퍼지는 영역도 원의 크기도 더 커졌죠. 자, 그렇게 해서 흰색과 검은색 그라데이션인데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줬고요. 네, 어디에? 알파2 채널에 이렇게 레이어도 아니고요. 채널이에요. 채널에서 알파 채널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또 간단한 효과를 줄게요. 상단 메뉴 필터에 필터 갤러리 우측에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휴지통에 버려줄게요. 네, 버려주고 이번에는 스케치 안에 하프톤 패턴이라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봐서 만약에 이게 그때 했던 정보라든지 추가로 다른 필터들이 남아있으면 여기 선택해서 휴지통에 버려주시고 오직 하프톤 패턴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수치 같은 걸 좀 조정을 해볼게요. 사이즈 만져주시고 컨트라스트로 좀 조절을 해주시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올릴수록 하프톤이 도트 패턴처럼 이루어지는 기능인데요. 점점 올릴수록 크기가 커지죠. 도트에. 그래서 적당한 크기 저는 한 3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중간 값을 많이 읽어서 도트가 이렇게 넓게 퍼지게 할 건지 패턴이 컨트라스트를 높일수록 선명한 화이트와 블랙 부분에는 블랙 부분을 제외한 이 중간 값들의 도트가 생기기 때문에 도트의 수는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라스트도 조금 높여서 너무 많이 이렇게 중간 값을 만들어 주지 않고 한 30에서 30 전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 타입은 도트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프톤 패턴을 스케치 안에 있는 하프톤 패턴을 선택했고요. 사이즈, 도트 사이즈는 3, 컨트라스트 한 30, 31 정도 했고요. 도트 두시고 OK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본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도트 패턴, 하프톤이 도트 패턴으로 이루어진 필터 효과를 줬고요. 자, 알파 채널에서는 아까 우리 구름도 마찬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상단 메뉴 셀렉에 가서 로드 셀렉션을 하셔야 됩니다. 흰색과 블랙의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되었으면 상단 메뉴 셀렉에 로드 셀렉션 그래서 선택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어떤 컬러가 선택된다? 오케이 할게요. 알파2 되어 있죠. 흰색, 아까도 흰색 구름이 선택된 것처럼 흰색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선택까지 되었으면 채널에서 RGB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알파 채널을 이용만 하고 지금 이렇게 눈이 감겨지게 돼요. RGB 모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화면에 반짝반짝 선택 영역은 남아 있어요. 레이어 패널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역시 새로운 컬러를 넣을 건데 뉴 레이어 만들어야겠죠? 그냥 이미지에 덮었으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그냥 일단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흰색 포그라운드 되어 있는데, 자, 넣었더니 네,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만 색이 채워지죠. 근데 이왕이면 바깥 부분에 컨트롤 Z 두 번을 하고, 자, 이 안쪽이 선택되어 있는데 반대로 배경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한 배경 부분에 색을 넣고 싶어요. 그럼 선택에 반전을 하시면 되죠. 어디 있었죠? 선택에 관련된 거니까 상단 메뉴 셀렉에 들어가서 인버스, 네, 선택의 반전, 인버스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테두리에 지금 반짝반짝 보이시죠? 안이 아니라 안을 제외한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블랙을 넣어 볼까요? 이번에 네, 제가 이거 두 개를 스위치 바꿔준 다음에 포그라운드 블랙 확인하고 Alt, 딜리트 네,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선택 해지해 볼게요. 그 선택 영역에 블랙 컬러가 들어갔죠. 자, 알파 채널을 활용해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몇 번 이제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실습을 하다가 보면은, 아, 이럴 때 나도 다음에 활용하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모두 여기 채널 보시면 알파 1을 이용해서는 이런 효과, 이런 효과를 표현했고요. 알파 2를 이용해서는 이 원형의 도트 무늬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볼게요. 레이어 2 눈을 감기고요. 지금 파일을 닫지 마시고요. 하나 더 소스를 꺼내 볼게요. 추가로 오픈 02 구름 JPG 이미지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름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알파 채널에서 만들어서 필터에서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선택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고 로드 셀렉션 선택을 이용해서 앞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구름이라는 소스를 이쪽으로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확대해 볼게요. 200%로 확대했을 때, 자, 구름의 경계, 펜툴로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외곽이 이쪽 부분은 또 부드럽게 어디서 어디까지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그런 이미지죠. 이럴 때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름 이미지의 채널 정보를 보면 역시 RGB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레드 정보 보시고, 그린 보시고, 블루.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번에 알파 채널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를 이용한다면 원래 색상 정보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되겠죠. 네, 이미지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중에 가장 컨트라스트, 대비가 심한 채널이 어떤 건가요? 레드, 그린, 블루. 바로 레드가 되겠죠. 제일 컨트라스트 대비가
제일 대비가 심한 컨트라스트가, 자, 그 중에 그 채널을 잡아당겨서 새로운 역시 이미지,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레이어랑 똑같아요. 이렇게 휴지통 옆에 메모지처럼 생긴 아이콘에다가 갖다가 손을 놓습니다. 네. 어떤 거를요? 레드 채널을. 그러면 레드 카피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U 채널로 알파 채널을 만드는 것과 같은, 여기에서는 또 다른 추가된 채널이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알파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레드 채널 이용했고요. 그거를 잡아당겨서 여기에 복사를 했더니 레드 카피라는 이름의 알파 채널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기존의 색상 정보를, 값을 건드리지 않고 이 알파 정보,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변경, 수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름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 상태에서 로드 셀렉션을 하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흰색, 화이트가 우리 로드 셀렉션 됐었죠. 선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름 모양만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컨트라스트를, 구름 모양만 선택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주냐면 어저스트먼트의 레벨, 어저스트먼트의 레벨에 들어가서 자, 맨 오른쪽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맨 오른쪽 화이트 바를 약간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맨 왼쪽에 검은색 삼각형을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네, 조금 많이 갈게요. 검은색은.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삼각형이 거의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죠? 거의 이쪽은 다 검은색이 돼버렸어요. 구름 부분만 흰색으로 남겨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쪼로록 우측에서, 비교적 우측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좁혀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가 됐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미지와 흡사하게 블랙 앤 화이트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셀렉을 해볼게요. 상단 메뉴 셀렉에 로드 셀렉션. 오케이. 레드 카피 맞죠? 자, 그러면 또 역시 흰색 부분 위주로 흰색 부분을 따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짝반짝일 때 우리 어떻게 했죠? RGB 모드로 다시 되돌리고요. 레이어 정보로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C 카피를 하게 됩니다.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카피를 하고요. 어디로? 이쪽 화면으로 와서 알파 합성 JPG로 와서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V를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구름 덩어리가 왔죠. 네, 이렇게 구름 이미지가, 구름을 카피해서 가지고 왔죠. 그죠? 자, 그래서 오페시티에서 약간 또 값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고요. 블렌딩 모드에서 하드라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이런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히스토리에서 제가 비교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 흰색과 흰색의 만남에서 경계가 조금 어색했었는데
하드 라이트를 하니까 흰색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묻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경계 부분이 하드 라이트로 했더니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구름이라는 거는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네, 채널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선택을 해서 채널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만들고 싶은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추가로 위쪽에도 또 이렇게 구름 덩어리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좀 경계 부분, 어색한 부분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나도 제가 카피를 해봤고요. 너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서 하나는 에딧의 트랜스폼에서 좌우를 바꿔볼게요. 플립 호리젠탈을 이용해서 플립 호리젠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좌우 반전을 해서 조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름 덩어리를 또 하나 카피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 지금 레이어가 무려 추가가 4개나 되었네요. 원래 있던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새로운 뉴 채널, 뉴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만든 안개 낀 듯한 그런 모습. 요거 수치를, 오페시티를 조금 낮춰주면 또 너무 진하다,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조금 낮춰주셔도 돼요. 오페시티에서 투명도 조절을 80%? 그 정도 또 해보시고요. 이건 또 각자 구름의 그 농도나 이런 거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오니까 각자 보시고 오페시티는 조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하프톤의 패턴, 하프톤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역시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효과를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두 개로 지금 하나는 카피를 해서 하나 더 위에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역시 선택을 하고 카피 페이스트 방법으로 작업을 해서 총 레이어로는 4개가 더 추가가 되었네요. 자, 세이브 에즈 포토샵으로 하나, JPG로 하나 작업을 합시다. 포토샵으로 하나, JPG로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네, 알파 채널 이용해서 요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알파 채널을 이용한 실습을 해보았고요. 또 다음 실습을 통해서 알파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